자, 오늘 1월 19일입니다. 시장 같이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이제 얘기를 할 때 오늘 일단은 반등 포인트 언저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하고 시장이 상방으로 가는 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에 일단은 저점 부분에서 일단 반등 시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고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죠. 이 부분 돌파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아직까지 이걸 돌파하기 전이기 때문에 패턴이다, 반등이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빠른 거 같긴 하고요. 시장 마지노선을 하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854로 54포인트로 바꾸니까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서 마지막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 추세선을 일단 지우도록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뭐 눌립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은 들어요. 뭐하고 비슷한 거냐 하면 일반적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갈 때 강의는 와우넷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을 만들어서 갈 때 우리가 시장이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아래로 빠질 때가 있고 시장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추세 자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실 수가 있으면 여기 추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추세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게 옆으로 가는 요게 보통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해가시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르고 난 다음에 밑으로 밀리는 것처럼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위에서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추세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추세로 다가가는 모양 자체가 지금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패턴 중에서는 가장 약한 패턴이긴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3854포인트가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3854가 완전히 깨지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폭이 굉장히 지금 큰데 사실은 기간 조정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이 부분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있으면 코스닥도 뭐 비슷한 모습이긴 코스닥은 그냥 기간 조정이 아니고 가격 조정이네요. 추세를 타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세선을 그을 때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형성되고 있는 저점을 깨면은 추세는 깨지는 거죠. 상승 추세가 깨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진 저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4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은 854를 깨는지 깨지 않는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 코스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장이 올라도 수익 내고 시장이 밀려도 수익 내고 시장이 옆으로 가도 수익 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시장이 오를 때는 이처럼 시장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수익 내고 시장이 밀릴 때는 수익을 지키는 오케이. 시장 오를 때는 최대한 수익 내고 밀릴 때는 수익 난 걸 최대한 지키고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릴 때는 수익을 최대한 지키고 시장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또 수익을 극대화하고 밀리면은 수익 난 걸 최대한 지키고 하는 부분의 반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장을 바라볼 때도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시장이 처음 상승을 하면 주식을 어떻게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일정 부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매수는 아니고 매도는 아닌데 그냥 홀딩만 하는 구간이 일단 생기고 그러다가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매도를 하고 추가 매수 아니고 물타기 아닙니다. 물타기 추가 매수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락을 하면은 많이 하락을 하지만은 매도하고 난 다음에 매수는 아닌데 그냥 관망하는 그런 구간의 내 국면으로 보통은 진입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반등을 하더라도 요 구간이에요. 상승은 지금 반등은 하고 있는데 관망은 하지만 매수는 아니다. 매수는 아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면 당연히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안 깨면 홀딩 그걸로만 갈 수 있어요.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홀딩 안전마진 생기고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홀딩 요거 정도로만 지금은 좀 가볍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에서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금 원화가 좀 약세로 방향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화가 약세로 움직임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매 부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하기보다는 매도 쪽으로 여전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디가 이제 고점인가를 알아야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에, 그 전부터 시작해서 매수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환이 어디가 고점인지가 약간 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환 부분도 제가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환 자체가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1년부터 시작해서 약세를 시작을 하는 추세의 저점이 2021년도인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많아졌냐 하면 미국의 투자가 많아지고, 미국 투자가 많아졌어요. 우리 기업들이. 그게 일단은 좀 많아져서 여기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미국에 투자하는 거, 개인 투자들이 미국 투자가 좀 많아지고 해서 우리가 약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도 200억 정도, 200억 달러 정도를 한도로 1년에, 그렇죠? 요 투자 들어가는 부분까지 일단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 자체가, 굉장히 좀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 자체가 하나가 생겼고, 이게 실제로 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그러면 원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냐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해외에서 우리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이전보다 200억 달러가 유출되는 것 이상으로 수출이 많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면 환 자체가 조금 더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가가지고 열심히 또 수주를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수주를 많이 받아오면 환이 조금 더 안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의 상단 부분이 지금은 저는 거의 상단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의 상단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 2025년도의 상단이 지금 1486원 정도 되니까 이걸 상회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매도가 조금 반복이 되는 부분도 뭐 그러한 이유들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 일단 하시고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안정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환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일단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환의 안정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필요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 일단 해 두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저도 지금 SK하이닉스를 되게 좋게 보고는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상방은 아닙니다.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들었다 하신 분들 체크. 패턴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패턴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 저점은 53만 2천 정도가 되는데요. 53만 2천. 저는 HB 그다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하고 같이 봐주셔야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같이 봐주시는 게 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안 밀리고 지금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얘도 지금 저점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꺾이면은 SK하이닉스의 흐름 자체도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두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이 밀리면 한번 사봐야겠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코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코인을 주식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코인은 계속 빠지지는 않더라.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계속 빠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빠지면 좀 오르고, 또 오르면 또 좀 빠지고 하긴 하는데, 크게 빠지고 계속 빠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아닌가. 주식도 그렇고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위기 한번 바뀌면 갑자기 흐름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목소리 한번 바뀌면 싫어지게 되면 목소리가 바뀌는데 그게 금방 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지금 만약에 했으면 지금 아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다가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번에 얘기했는 게 있죠. 주식을 이제 트레이딩 할 때 3대 기본 명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해드리면 3대 기본 명제라는 게 있죠.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두 번째가 가격은 스스로 추세를 만든다. 세 번째가 역사는 반복된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추세는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에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이 이렇게 좋은데 이 종목이 이렇게 좋은데 밀리면 사고를 이렇게 좋은데 밀렸으니까 추가 매수하자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좋은 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파네?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다 파네? 그럼 나는 이게 이 집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가네? 그럼 나는 를 생각을 하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종목이 흐름이 밀리는 걸 넘어서 흐름이 꺾이면 그 종목은 일단은 뺐다가 다시 흐름을 잡으면 그때 다시 하는 게 여기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 일단 하시고요. 요즘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종목은 HL 만도가 눈에 띄긴 합니다. 이렇게 박스 정도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렇죠?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대를 가질 수는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번 보면 만도입니다. 만도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이고 EV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죠. 자율주행 솔루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에 있어가지고 아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 부분을 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고 실적은 지금 여전히 실적은 일단은 흑자긴 한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가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다 달리고 있고 로보택시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테슬라 FSD 부분의 상용화라든지 하는 부분의 이슈들도 일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관심을 조금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듭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바닥 부분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쵸? 바닥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관심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은 들긴 합니다. 친근해 주시고 박스권에서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지금 약간 좀 애매하네요. 그쵸? 이때 한번 돌파를 하고 여기 저점을 잡아주고 이러고 있는 여기서 박스권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보입니다. 4만원 넘었으면 한번 보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참고 일단 하시고요. 요거는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죠. HL 만도가 박스입니다. 그쵸? 박스인데 지금 박스는 31,000원에서 해서 사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4만원 돌파를 하면 4만원 돌파 시스권 상단을 노린 단기 추세 매매 가능할 것으로 가능이니까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일단 잡아두시고 레벨이라도 보시면 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탁 보내면 여러분들 이렇게 탁 받는 거죠. 언제 쳤나요? 여기다 쳤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바로 올려드리면 여기로 바로 토스가 되는 거니까 편한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벤트가 한국경제TV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 이벤트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490-5047이네요. 신청하셔서 전략적으로 주식을 하시면서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일정 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수익으로 유쾌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도 일단은 관심을 한번 가져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도 얘기를 했고 만도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코스맥스는 하락이죠. LS 아니고 SOL APR은 조금 애매하다 그랬어요. APR 참 이거 다 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 당분간 안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에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아직 돌파하기 전이긴 하죠. 그렇죠? GS 건설아지가 아니고 DIC는 여기 걸려 있는 상태고요. 해성 DS, 아무래도 퍼시픽 화장품들이 약간은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쵸? 약간 움직이고 있고 아무래도 퍼시픽 홀딩스가 오늘은 모양을 잡고는 있습니다. 모양 잡고는 있는데 기술적 반등일까요?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 추세는 전환했네요. 추세 전환 나왔고 지금은 여기서 반등은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50만 주 일단 나쁘지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가 깨진 거죠. 보면은 61.8% 지금 반등이다. 그쵸? 그러면 최근에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아무래도 퍼시픽
퍼시픽 그룹의 모기업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퍼시픽 그룹의 모기업 엄마 기업입니다. 그렇죠? 엄마 기업인 지주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중 관계, 요번 독도는 한국당, 그렇죠? 관계 개선 기대감 일단 있고요. 일본이 자꾸 뻘짓을 하니까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일본 죄송합니다. 일본이 조금 뻘짓을 하니까 우리가 좀 사이가 좋아지는 이런 느낌일까요? 화장품 테마 상승 속에 자회사 아모레 퍼시픽 커스 RX 지분 추가 인수 효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의 순수 지주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수 지주회사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배당을 봐야 되는데, 이건 배당은 별로예요. 배당은 별로입니다. 지금 배당은 지금 보니까 1.2% 정도 되네요. 1.2%는 배당도 없죠.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 우리가 좀 사이가 좋아지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안에서 중심에서는 기업은 아니고, 그렇죠? 약간 좀 소외가 되는 기업이긴 한데, 요거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4,000 지금 보면 요거는 지금 하는 거는 전부 다 개별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배당을 좀 많이 줄라나요? 요거는 지금 추세는 잡았기 때문에 이탈가가 26,300원, 저점이 이탈가 6,300원으로 보고, 목표는 박스권 상단 언저리가 되겠죠. 그렇죠? 34,000원 정도 목표 4,000원으로 대응. 지금 여러분들이 공개방송에서 그냥 요걸 보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HTS 부분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개별 종목군들은 바로바로 시간차 없이, 보통 우리가 단기 매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단기 매매하자라고 해서 문자를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가 좀 어렵다? 문자를 드리고 난 다음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잖아요. 시간차가 자꾸 생기니까 어떤 분은 문자를 일찍 받고 어떤 분들은 문자를 늦게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일단 있었는데, 뭐 요거는 바로바로 그냥 가니까 그쵸?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퍼시픽 일단은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이제 한번 넘어서기 때문에 뭐 이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SL도 좀 그렇고, 영업무역 홀딩스는 말씀을 드렸고 영업무역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홀딩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AJ 네트워크스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보이긴 한데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만도도 움직이는데 만도 홀딩스, HL 홀딩스도 일단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동양고속이나 이런 거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 정도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코스닥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SPG가 25% 달리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슈가 하나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이슈가 있었던 걸로 일단은 보이고, 엔비디아가 인정한 한국 로봇 생태계의 SPG가 순매수 1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죠. 그렇죠? 나오고, 이게 미래에셋 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매수를,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어쨌든 그런 쪽의 의미보다는 SPG가 지금은 패턴을 강하게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은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흐름이 좀 묘한 것 같긴 해요. 묘하다는 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G라는 종목은 이전에 이렇게 상방으로 원래는 가던 종목이었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 이렇게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던 종목이었는데, 상방으로 올라가던 흐름 자체가 이때 이제 고점을 한번 높이고 난 다음에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점 낮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전에 상방 하방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정도 그냥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종목이 롤링이 엄청 심해요. 그렇죠? 롤링이 엄청 심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좀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요거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분들만 보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네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토목큐브 있고 아직 아니고, 실리콘2는 계속 관심을 가지라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제가 따로 또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죠.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기다리시고, S3 시스템 하방이죠. 하락 추세로 가는 종목군들은 웬만하면은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참고 일단
일단 하시고, 알트가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요. 알트는 오늘은 하지 말죠. 오늘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한번 관심은 가져두시고, 이게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 종목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신규 상장 종목이 왜 나쁘지가 않냐 하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걱정을 조금 시장 안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오늘은 하지 말고요. 알트는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 최근에 증권사 부분을 한번 봤죠. 증권사 의견을 한번 보다 보니까 간만에 인터플렉스가 움직이더라고. 우리 지금 PCB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을 좀 상당히 많이 올렸죠. 이전에는 심텍 가지고 우리 한 100% 정도 올렸죠. 그렇죠? 그렇다 심텍. 그리고 지금은 대덕전자 가지고 또 일정 부분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25% 정도 수익인 것 같은데, PCB에서 지금 후발로 움직이고 있는 애가 인터플렉스가 후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일단 먼저 봐드릴까요? 051379. 오늘 지금 무료 방송인데 내가 무료 방송인 것처럼 방송을 안 하는데. 그렇죠? 자,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연성 회로기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렇죠? 연성 회로기판 관련된 그러한 회사고, 2024년도에 갤럭시 Z 폴드하고 S25 울트라 향 매출 증가로 실적이 좀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로 일단 보자면 에어버드 출시 수혜감도 일단은 있고, 이거는 2024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시장 안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PCB도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실적을 보면 2023년, 4년, 5년 그리고 올해 예상치 실적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차트는 완전히 바닥에 깔렸죠. 그렇죠? 차트는 완전히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깔려서 지금 턴하는 모습이니까 이것도 관심은 잡아 놓을게요. 오케이. 매수할 때는 따로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처음 턴하는 종목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만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게 인터플렉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인터플렉스 한 1년치 볼까요? 1년치 정도 의견을 보면 1년치 의견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에 대한 의견인데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이 의견을 한번 보게 되면, 롯데를 한번 봅시다. 의견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2025년도 2월 달이잖아요. 올해 2월 달인데 여기 보니까 목표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낮추고 있는 거 보이죠? 보입니까? 목표 주가를 어떻게 낮추고 있죠. 대신증권에서 4분기 실적도 양호하고 2025년도 갤럭시 S25 울트라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낮추고 있죠. 이 앞에 세모가 있잖아요. 세모.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분기는 요 5월달 들어서 5월달 보면은 1분기는 양호한데 2분기는 부진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어요. 별로 안 좋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7월달 딱 들어서니까 2분기 이전 전망 대비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IBK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죠. 그 다음에 대신증권에서는 급기야 8월달에 딱 되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게 의견 자체를 뭐해서 의견을 마켓 퍼폼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대신증권이 참 리포트를 열심히 쓰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얼마로? 10,000원으로까지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딱 보면 인터플렉스에 대해서는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의견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의견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골드넷님 맞나요? 골드님? 의견을 보니까 의견이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증권사에서? 그러다가 올해 11월 17일 날, 올해 11월 17일 날 다시 정상화로 전환이라고 하면서 다시금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증권사 의견을 볼 때 이걸 다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증권사 의견들을 다 읽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많이 어렵고 이렇게 의견이 바뀌는 종목군들은 무조건 일단 좀 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 볼 때나 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종목들 의견이 계속 안 좋아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플렉스는 오늘 사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계속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인터플렉스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요. 유진로봇,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 그렇죠. 요거는 단타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시는 분들은 오로비텍, TLB 같은 종목들, 네오티스 같은 종목군들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굉장히 종목 공략 자체가 빨리 해야 된다.
있는 종목군들이 많고, 좀 편안하게 하실 분들은 이전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시장의 단기 추세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일단은 공략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을 잡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계속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이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유쾌하고 즐겁게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